어떤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죠. 백구가 그날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어머나,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여기가 어디죠? 저는 누구인가요? 어머니, 모르는 남자랑 사시면 안 돼요. 요양원에 가셔야 해요. 할머니, 이 할아버지 TV에 나온 분이에요. 수십억짜리 한정식 사장님이래요. 수십억이요? 그럼. 할머니, 저와 정말 가족이 되어 주시겠어요? 72년과 75년을 살아온 두 사람에게 백구 한 마리가 선물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가 관악산 등산로를 촉촉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10월 중순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단풍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며 길을 수놓고 있었죠. 새벽 6시, 아직 해가 제대로 뜨지 않은 이른 시간이라 등산객도 드문드문 산새들의 지저귀과 깃소리만이 고요한 산자락을 감싸고 있었어요. 72세 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반려 진돗개 백구와 함께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백구야, 오늘은 비가 와서 좀 시원하네. 그래도 우리 산책은 해야지. 순자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꼬박 10년. 이제 백구만이 유일한 가족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였거든요. 매일 아침 6시면 백구가 살살 코를 비비며 깨워주면 순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어요. 순자가 입고 나온 낡은 등산복은 남편이 생전에 사준 것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실밥이 풀렸지만 버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채취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백구 역시 5년 전 남편이 키우던 강아지였는데 이제는 순자에게 완전히 마음을 준 충직한 반려가 되어 있었죠. 오늘은 더덕이나 좀 캐볼까? 요즘 무릎이 아픈데 더덕 우린물이 좋다더라. 순자는 작은 호미와 낡은 비닐봉지를 든 채 백구와 함께 평소보다 조금 더 깊숙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할머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걸었어요. 가끔 흥미로운 냄새를 맡으면 킁킁거리며 코를 박기도 하고 다람쥐라도 보이면 잠깐 쫓아가는 신용을 하다가 할머니가 백구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하면 얌전히 돌아오곤 했죠. 비에 젖은 낙엽들이 발밑에서 푹신하게 밟혔고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역시 산공기가 좋아. 백구야, 너도 그렇지? 백구는 마치 대답하듯 꼬리를 한 번 더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길을 오른 지 30분쯤 되었을 때 백구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귀를 쫑긋 세웠어요. 평소 온순하고 조용한 백구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중에 무언가를 감지하는 듯 했어요. 백구야, 왜 그래? 뭐가 있나? 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지만 백구는 점점 더 초조해했어요. 평소 차분하던 백구가 안절부절 못하며 산 아래쪽을 계속 바라보더니 갑자기 왈 하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5년 동안 백구와 함께 살면서 이렇게 격하게 짖는 건 처음 봤거든요. 어머, 백구야. 왜 이래? 무서워서 어떡해. 순자가 백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백구는 오히려 더 간절하게 짖으며 산 아래쪽으로 끌고 가려 했어요. 아이고, 이 녀석이. 뭔 일이 있나? 순자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백구의 눈빛을 보니 단순히 흥분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간절하고 절박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 가보자. 뭐가 있는지 보자. 백구를 따라 등산로에서 벗어나 비탈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순자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다친 동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길을 잃은 등산객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에 젖은 낙엽과 바위들 때문에 발밑이 미끄러워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려갔죠. 그리고 큰 바위 옆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어머나 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7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거든요. 깔끔한 회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 몸 단속을 잘하는 분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머리 옆쪽에서 피가 조금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네. 순자는 급히 달려가 할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먼저 호흡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순자는 가지고 온 물티슈로 할아버지의 상처 주변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어요. 백구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평소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보이는 백구인데 이 할아버지에게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거예요. 꼬리를 살살 흔들며 다가가서는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핥았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순자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살살 흔들자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지만 초점이 흐릿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눈빛은 온화하고 착해 보였지만 무언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아, 여기가 어디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이에 비해 목소리가 깊고 듣기 좋았는데 지금은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관악산 등산로예요. 어디 아프신데 없으세요?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순자는 손수건을 더 꺼내 할아버지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관악산이요? 저는 누구죠? 왜 여기 있는 거죠?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마를 짚으며 답답해했어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신분증도 휴대폰도 지갑도 없었어요. 어머,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일단 몸부터 살펴보죠. 어디 아픈데 없으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팔다리를 움직여 보더니 몸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깊은 슬픔이 묻어났어요. 백구는 계속해서 할아버지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순자는 신기하다는 듯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야, 넌 이 할아버지를 아나? 왜 이렇게 좋아해? 이 강아지가 저를 아는 걸까요? 할아버지도 백구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백구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혼자 걸을 수 있겠어요? 순자가 묻자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일어서려 했어요. 순자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서는데 다행히 다리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예의 바르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세 식구는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생각했습니다. 백구가 아니었으면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정말 신기한 일이네. 가을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에는 묘한 따뜻함이 번지고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백구가 이끈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산에서 내려온 지 1시간 후
관악산 입구 응급의료센터는 소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집 전화번호는 기억나세요? 의료진이 거듭 물어봤지만 만수 할아버지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머리 상처는 간단한 처치로 끝났지만 기억상실 증상은 여전했습니다. CT 촬영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하지만 일시적 기억상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 의사가 순자에게 설명했어요. 보호자가 계신가요? 아니요. 저도 산에서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순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옆에서 백구가 만수의 침대 곁에 가만히 앉아 지키고 있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곧이어 경찰관 2명이 도착했습니다. 신고 접수된 실종자 명단을 확인해 봤는데 이분과 일치하는 신고는 없네요. 베테랑 경찰관이 만수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옷차림이나 손 상태로 봐서 평소 생활이 넉넉한 분 같은데. 그럼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임시보호시설에 모셔야죠. 하지만 주말이라. 경찰관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월요일까지는 어디서 지내셔야 할 텐데요. 그때 만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폐를 끼쳐드리네요. 목소리에는 깊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만수의 떨리는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그 막막함이 떠올랐거든요. 그럼 저희 집에서 며칠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경찰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신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이 강아지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나쁜 사람일 리 없어요. 순자는 백구를 가리키며 웃었어요. 정말로 백구는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만수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고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폐가 많이 될 텐데.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게 더 외로워요. 순자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순자의 집은 봉천동 골목 깊숙이 자리 잡은 30년 된 단독주택이었어요. 작지만 정갈하게 가꿔진 마당에는 호박과 고추가 자라고 있었고 현관 앞에는 남편이 심었던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좀 낡긴 하지만. 순자가 문을 열자 백구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만수를 향해 꼬리를 흔들며 마치 어서 들어와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만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벽에는 고인이 된 남편과의 결혼사진, 아들 가족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소파 옆에는 뜨개질 도구들이 놓여 있고 TV 앞에는 백구의 방석이 있었어요. 아, 참 따뜻한 집이네요. 만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집안 곳곳에서 느껴지는 정성과 사랑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거든요. 마음 편히 계세요.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주무시면 돼요. 순자는 안방 옆 작은 방을 가리켰어요. 원래는 남편의 서재였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물건만 쌓여있던 공간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만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순자가 손을 저었어요. 보답은 무슨요? 건강하게 기억 되찾으시는 게 보답이에요. 그날 저녁 순자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오랜만에 준비하는 2사람 분량의 밥상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산에서 고생하셨을 텐데. 이렇게 맛있는 밥을. 만수는 첫 숟가락을 뜬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맛이 떠올랐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백구도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만수의 무릎 옆에 앉아서 가끔 손을 비비기도 하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기도 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던 가족 같았어요. 백구가 정말 특이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간 적이 없는데 순자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저도 강아지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편하네요. 만수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는 기분 좋다는 듯 혀를 내밀었어요. 밥을 다 먹은 후 만수는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아니에요, 손님이 무슨. 순자가 말렸지만 만수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손이 알아서 움직이네요. 만수는 능숙하게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놀라며 지켜봤어요. 어머, 정말 잘하시네요. 평소에 요리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만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설거지는 계속 능숙하게 해냈어요. 그날 밤 각자 방에 누운 후에도 집안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순자는 오랜만에 집에 사람 냄새가 나는 게 좋았어요. 10년 동안 백구와만 지내다가 사람 목소리가 들리니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만수는 낯선 방에서도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어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집의 온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백구는 평소와 다르게 순자방이 아닌 만수방 앞에서 잠들었어요. 마치 만수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새벽에 순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을 때 백구가 만수방 앞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저 녀석 정말 신기하네. 뭔가 아는 게 있나? 이렇게 새 식구의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연이었지만 묘하게도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원래부터 함께 살던 가족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순자의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순자가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만수가 이미 일어나 마당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 할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순자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만수는 며칠 전부터 삐걱거리던 대문 경첩을 고치고 있었어요. 손에는 녹슨 나사와 기름칠할 도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 일어나셨네요. 이 대문이 너무 시끄러워서요. 밤에 바람만 불어도 삐걱거리던데. 만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경첩을 분해하고 있었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손이 알아서 움직이네요. 순자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평소 수리업체를 불러야 했던 일들을 만수가 척척 해내고 있었거든요. 어머나, 정말 잘하시네요. 그런데 도구는 어디서? 창고에 있더라고요. 좋은 도구들이 많던데 안 쓰신 지 오래된 것 같아서요. 만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도구들은 남편이 생전에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떠난 후 창고를 거의 열어보지도 않았었거든요. 우리 영감이 쓰던 거예요. 손재주가 좋았거든요. 순자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할아버지도 참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백구는 만수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만수가 일하는 동안 옆에 앉아서 마치 감독관처럼 지켜보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죠. 오전 10시쯤 동네 김순례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멈춰 섰어요. 순자야, 이 남자분은 누구야? 김순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만수를 훑어봤습니다. 아, 순례야. 며칠 전에 산에서 다쳐서 기억을 잃으신 분이야. 병원에서 갈 곳이 없다고 해서. 순자가 설명하자 김순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머, 순자야. 정신 차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모르는 남자를 집에 들이냐? 순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뉴스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야. 이분은 착한 분이야. 백구도 이렇게 좋아하고. 순자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김순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강아지가 뭘 안다고. 순자야, 너는 너무 순진해. 진짜 걱정된다. 김순례는 만수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는 조심해야 해라고 중얼거리며 지나갔어요. 만수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순자가 동네에서 걱정을 받는 게 미안했거든요. 할머니, 제가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네요.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순례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순자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는 무릎이 아프다며 절뚝거렸어요. 며칠 전부터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관절염이 심해졌거든요. 만수가 그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마당에 있는 저 풀. 그게 어성초가 맞죠? 만수가 마당 한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순자가 놀라자 만수는 자신도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이더라고요. 저것하고 질경이 그리고 민들레를 같이 끓이면 관절염에 좋을 거예요. 만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끓여드릴까요?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순자는 신기해했어요. 만수는 약초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억은 안 나지만 손이 알아서 움직여요. 만수는 마당에서 약초들을 정성스럽게 따기 시작했어요. 백구도 옆에서 따라다니며 도우는 척했죠. 1시간 후 만수가 끓인 약초차가 완성되었어요. 순자가 한 모금 마시자 어머, 이게 무슨 맛이야? 쓴데도 달고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무릎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나 정말 신기해요. 할아버지, 혹시 한의 사셨던 것 아니에요? 순자가 물었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정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정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정태야. 잘 지내지? 순자는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조금 긴장했어요. 혹시 만수 이야기를 들었나 싶어서요. 엄마, 그게 동네 김순례 고모가 전화하셨는데 정태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모르는 남자분이 집에 계신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순자는 잠깐 말을 망설였어요. 그게 사정이 있어서.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혹시라도 위험한 사람이면 어떡해요? 정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장 나가시라고 하세요. 정태야, 그런 게 아니야. 이분은 정말 착한 분이야. 산에서 다쳐서 기억도 잃으시고. 순자가 설명했지만 정태는 듣지 않았어요. 엄마, 지금 몇 살이신데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세요? 신문에 나오는 사기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고요. 아니야, 이분은 달라. 백구도 이렇게 좋아하고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강아지가 뭘 안다고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가 주말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정태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만수가 그 모습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아들분이 저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죠? 정말 죄송해요. 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에요.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순자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가족과 동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백구는 평소보다 더 만수에게 붙어 있었어요. 마치 만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만수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구야, 넌 정말 신기한 강아지야. 나보다 이 집 사정을 더 잘 아는 것 같아.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분 눈빛이 정말 착해. 나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저런 눈빛을 가질 수 없어.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정태가 주말에 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날 밤 만수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따뜻한 집에 계속 머물러도 되는 건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백구는 오늘도 만수방 앞에서 잠들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만수가 순자의 집에 온 지 일주일째 되는 토요일 오전, 현관문이 거세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며느리 미경이었습니다. 순자는 마당에서 만수와 함께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경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미경이가 왜? 예정에도 없던 미경의 방문이었거든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미경이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48세의 미경은 늘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한 화장을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었는데 오늘은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남자분이시군요. 만수는 배추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인사도 받지 않고 차가운 시선으로 만수를 훑어봤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미경이 순자의 팔을 잡아 끌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백구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꼬리를 내리고 불안해했습니다. 거실에서 벌어진 고부간의 대화는 금세 격해졌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모르는 남자랑 사시면 동네에서 뭐라고 해요?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순례 고모가 전화해서 얼마나 걱정하시던지. 미경아, 그런 게 아니야. 이분은 정말 착한 분이야. 순자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미경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착하다니요? 어머니,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사기꾼이 아니야. 이분은 산에서 다치셔서. 순자가 설명하려 했지만 미경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게 다 수법이라고요. 동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미경이 핸드백에서 인쇄물을 꺼냈어요. 보세요, 이거. 노인 대상 사기 수법들이에요. 다쳐서 도움이 필요하다며 접근하는 것도 여기 나와 있어요. 순자는 그 종이를 받아보며 당황했어요. 정말로 비슷한 사례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분은 달라. 어머니, 시어머니 연세가 몇 살이신데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72세시잖아요.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마당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만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백구가 만수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위로하듯 다가왔어요. 게다가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순자네 할머니가 늙어서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해요. 미경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아직 멀쩡하다.
멀쩡하신 분이 모르는 남자를 집에 들이세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미경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정태 오빠도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몰라요. 정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당연하죠. 어머니를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미경이 핸드백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이 근처에 괜찮은 돌봄센터들 말이에요. 돌봄센터? 순자가 놀라며 되물었어요. 네.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훨씬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돌봄을 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서는 이런 위험한 일도 없고. 미경이 브로슈어를 펼쳐 보였어요. 내가 거기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야?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지금은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자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미경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만수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듣고 있을 얘기가 아닌데. 만수의 얼굴에는 깊은 미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 들어보셨군요. 미경이 차가운 시선으로 만수를 바라봤어요. 그럼 아시겠지만 어머니께 폐를 끼치고 계시는 거예요. 미경아. 순자가 며느리를 말렸지만 미경은 계속했어요. 신분도 확실하지 않고 기억상실이라는 것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혹시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미경의 말이 갈수록 과격해졌어요. 만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시네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야 할까요? 그러시는 게 좋겠어요. 미경이 즉시 대답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도 동네 분위기를 위해서도요. 미경아,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순자가 화를 냈지만 미경은 단호했어요.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면 왜 가족들이 찾으러 오지 않을까요? 일주일이나 지났는데요. 만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였어요. 만수가 일어서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순자가 불렀지만 만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곧이어 방에서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구는 불안해하며 만수의 방과 거실을 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만수의 방으로 뛰어가서는 만수의 바지를 꽉 물고 늘어졌습니다. 백구야, 나라. 나는 가야 해. 만수가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절대 놓지 않았어요. 왈 하며 더욱 세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어머, 백구가 왜 저래? 순자가 걱정스럽게 만수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백구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할머니, 백구가 저를 보내주지 않네요. 만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제가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미경도 그 모습을 보며 살짝 당황했어요. 강아지가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게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강아지는 상황을 모르잖아요. 어른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죠. 순자는 백구의 필사적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백구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와 동네 시선을 생각하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만수는 백구의 목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께서 편하셔야죠. 제가 여기 있으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만수의 바지를 놓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만수는 이 집을 떠나게 될까요?
백구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구가 만수의 바지를 물고 늘어지던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밝은 아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10살 손주 진수였습니다. 진수야. 순자가 깜짝 놀라며 거실로 나갔어요. 오늘 오는 날이었나? 엄마가 급하게 일이 생겨서 할머니 집에 맡기고 갔어요. 진수는 학교 가방을 벗어던지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죠. 왜 다들 이렇게 심각해요? 미경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진수를 맞았어요. 진수야, 여기 있으면 안 돼. 위험한 아저씨가. 위험한 아저씨? 진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만수의 방을 힐끗 봤어요. 그때 백구가 여전히 만수의 바지를 물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진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만수의 방으로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수예요. 아이다운 순수한 인사였죠. 만수는 진수를 보며 잠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안녕, 진수야. 나는 잠깐 망설이더니 만수라고 해. 만수 할아버지네요. 근데 백구가 왜 할아버지 바지를 안 놔줘요? 진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진수야, 이리 와. 미경이 급하게 진수를 부르며 만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 했어요. 저분은 위험할 수도 있어. 에이, 어떻게 백구가 좋아하는데 위험해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백구는 나쁜 사람 구별 잘하는데. 그때 거실 TV가 자동으로 켜졌어요. 진수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가 실수로 누른 거였죠. 마침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실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청송정 한 식당의 이만수 사장이 지난주 등산 중 실종된 후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화면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진수가 TV 화면을 보더니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거 만수 할아버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며 TV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화면 속 남자는 만수와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이만수 사장은 관악산에서 약초 채취 중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며 가족들은 경찰과 함께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송정은 미슐랭 가이드에도 등재된 유명 한식당으로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머나, 정말 만수 할아버지네요. 만수도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분명히 자신의 얼굴인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저 사람이 정말 저인가요? 미경의 표정이 180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놀라움이었다가 곧 이상한 빛이 눈에서 반짝였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맛집 사장이요? 청송정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한식당으로 연 매출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가 계속 이어졌어요. 수십억? 미경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만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쫓아내려던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부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진수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와, 할머니, 만수 할아버지가 엄청 유명한 분이었네요. 그럼 이제한 위험하죠? 하지만 미경은 오히려 더 불편해 보였어요. 어머니, 이렇게 부자분이 우리 집에 계시면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순자는 미경의 변한 태도가 이상했어요. 부담스럽긴 뭐가 부담스러워? 아픈 사람 돌봐드리는 게 당연한 거지. 만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정말 저일까요? 하지만 기억이 전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답답해했습니다. 할아버지,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진수가 밝게 말했어요. 지금이 더 중요하잖아요. 할머니한테 맛있는 약 만들어 주시고 집도 고쳐 주시고. 미경이 진수를 말렸어요. 진수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저런 큰 사업하시는 분이 우리 같은 서민집에 계시면. 미경아, 무슨 소리야? 순자가 미경을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아까는 위험하다고 쫓아내려더니 이제는 부자라고 부담스럽다고. 미경이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게 아니라 신분이 확실해졌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찾으러 올 거잖아요. 그때 만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뉴스에서는 가족이 찾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가족이 있는 건가요?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그러게요. 가족이 있으시면 왜 연락이 없을까요? 순자도 궁금해했어요. 진수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아, 할아버지 휴대폰 없어서 연락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 휴대폰도 없고 지갑도 없었으니까. 순자가 무릎을 쳤어요. 미경은 계속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럼 빨리 연락해서 모셔가시게 해야죠. 이런 큰 분이 우리 집에 계시면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순자가 미경에게 화를 냈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아픈 사람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만수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신이 부자라는 걸 알게 된 후 미경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게 느껴졌거든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있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 같네요. 아니에요. 진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없으면 할머니 무릎 아픈 거 누가 고쳐줘요? 백구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정말로 백구는 여전히 만수의 바지를 물고 있었어요. 마치 절대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만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구야, 고마워. 하지만 나는. 그때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기억나실 때까지 여기 계세요. 부자든 뭐든 상관없어요. 아픈 사람 돌보는 게 사람 도리죠.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하지만은 무슨, 이미 정한 일이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수가 박수를 쳤어요. 와, 그럼 계속 함께 살 수 있는 거네요. 하지만 미경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이 들어 있었어요. 수십억짜리 사업가라면 혹시 우리한테 감사 표시로 뭔가 해주실 수도 있잖아. 동시에 하지만 너무 큰 분이 우리 집에 계시면 뭔가 어색하고 라는 생각도 들었죠. 만수는 뉴스를 다시 보며 중얼거렸어요. 청송정,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 순간 만수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 조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커다란 주방에서 무언가를 요리하는 자신의 모습. 하지만 곧 사라져버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뭔가 익숙한 것 같아서. 만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과연 만수는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경의 변한 태도는 앞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만수의 정체가 밝혀진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어요. 미경은 만수가 수십억 자산가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겉으로는 정중하게 대하면서도 속으로는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순자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미경이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실버케어센터죠? 네, 상담 신청하고 싶어서요. 미경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낮았지만 마당에 있던 백구가 귀를 쫑긋 세우며 불안해했어요. 만수는 집안에서 순자를 위해 또 다른 약초차를 우려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72세시고요. 네, 혼자 계시는데 최근에 판단력이 좀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시는 등
미경이 전화로 순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빨래를 널다가 미경의 전화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무심코 넘어갔는데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판단력이니 요양시설이니 하는 단어들이 들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언제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미경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자신 몰래 요양시설 상담을 신청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빨래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순자는 그것도 모른 채 미경의 전화에 집중했습니다. 네, 수요일 오후 2시면 좋겠어요. 주소는? 미경이 집 주소까지 알려주고 있었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한심하게 보였나?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나야 한다는 거야? 전화를 끊은 미경이 거실로 들어오자 순자도 마당에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순자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경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지금 뭘 한 거야? 미경은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시설 상담 신청한 거 다 들었어.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미경이 변명하려 했지만 순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게 뭐야? 내 등 뒤에서 내가 판단력이 없다고 말하고 모르는 사람 집에 들인다고 하고.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부엌에서 차를 우리던 만수가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나왔어요. 순자와 미경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미경이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72세 노인이 정체불명의 남자를 집에 들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체불명? 이제 만수 할아버지가 누군지 다 밝혀졌잖아. 순자가 반박했어요. 그래서 더 문제죠. 그런 큰 분이 우리 집에 계시는 게 말이 돼요? 미경의 진심이 드러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체면? 체면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 순자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만수는 이 모든 갈등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어요. 제가 문제의 원인이네요. 할아버지는 잘못 없어요. 순자가 만수를 향해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미경에게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다. 어머니, 미경이 당황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평생 살 거야.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살겠다고. 순자의 선언에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때 순자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비틀거렸어요. 감정적인 충격과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순자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할머니, 만수가 재빠르게 달려가 순자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시니까 걱정 마세요. 천천히 앉으세요. 순자를 소파에 앉히며 만수가 등을 토닥였어요. 물 좀 가져다 드릴게요. 만수의 손길은 자연스럽고 능숙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사람을 돌봐온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만수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누군가 연세 많은 여자분이 아프다며 누워있고 자신이 그분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는 모습. 어머니 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순자가 만수의 이상한 표정을 눈치채고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흔들며 현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기억이 돌아오려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경은 자신 때문에 시어머니가 쓰러질 뻔한 상황을 보며 당황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나요?
미경아. 순자가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아직 멀쩡해. 내 판단으로 내 집에서 살고 싶어.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만수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건 우리 가족 문제예요. 순자가 만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때 백구가 세 사람 사이로 와서 순자의 무릎에 머리를 비볐어요. 마치 싸우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진수도 학교에서 돌아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할머니, 왜 울고 계세요? 누가 할머니 울렸어요? 아니야, 진수야. 할머니 괜찮아. 순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만수 할아버지도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진수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은 대답하기 어려워했어요. 미경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처만 준 것 같았거든요. 만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는 걸까? 여러분,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전부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 더 소중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이 따뜻한 이야기의 결말을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각자 자신의 방에 들어간 후에도 모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고집만 부리는 고집쟁이 노인일까? 미경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잠들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위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걸까? 만수는 자신의 희미한 기억 조각들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누군가를 돌봐본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백구는 오늘도 만수의 방 앞에서 잠들었어요. 수요일 새벽 5시 만수는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거든요. 넓은 주방에서 누군가를 위해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지더니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이상하네. 만수는 식은땀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꿈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마치 실제 기억인 것처럼 말이에요. 문득 백구가 보고 싶어져서 방문을 열었어요. 백구는 어김없이 만수의 방 앞에서 자고 있었는데 만수가 나오자 꼬리를 살짝 흔들며 일어났습니다. 백구야, 너도 잠이 안 와? 만수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가더니 목줄을 물어왔어요. 산책하고 싶구나? 만수는 조용히 신발을 신고 백구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동네는 고요했습니다. 백구는 자연스럽게 관악산 방향으로 향했어요. 거기로 가자는 거야? 만수가 물었지만 백구는 이미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만수와 백구는 처음 만났던 그 바위 앞에 도착했어요. 만수는 그 바위를 보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떤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미안해요. 또 늦었네요. 병상에 누워 계신 70대 여자분께 죄송하다며 인사하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여자분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만수의 어머니였습니다. 아, 만수는 바위에 주저앉았어요. 기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강남의 유명 한식당 청송정의 사장이었어요. 하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왔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은 더욱 외롭게 지냈습니다. 매일 일에만 매달리며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는 피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날 산에 왔었구나. 만수는 기억해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함께 왔던 관악산에서 약초를 캐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다가 실족한 거였습니다. 백구가 만수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며 위로하듯 다가왔어요. 백구야, 너는 알고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그때 만수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순자가 자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 백구가 보인 반응이 그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구는 외로운 사람의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영리한 개였거든요. 순자 할머니,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야. 나한테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주셨어. 산에서 내려온 만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모든 기억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깨달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순자가 마당에서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백구도 없어서 깜짝 놀랐네요. 죄송해요. 잠깐 산책을. 만수가 말하다가 순자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순자가 당황했어요. 기억이 다 돌아왔어요.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게 생각나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거네요.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저는 혼자였어요. 큰 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도 정말 외로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더요. 순자의 눈에 안타까움이 스쳤어요. 어머나. 그런데 이 집에서 보낸 2주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만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순자도 눈물이 났어요. 그때 미경이 급하게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실버케어 센터에서 오늘 상담하러 온다고. 말을 하다가 만수의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미경 씨, 만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이만수입니다. 청송정이라는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재산도 제법 있어요. 미경이 당황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기억이 돌아오셨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수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섞였어요. 할머니는 전혀 문제 없으세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현명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미경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돈이 많다고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진짜 부자죠. 만수의 말에 순자가 감동했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받아주신 건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만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진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만수 할아버지, 왜 다들 울고 있어요? 진수야. 만수가 무릎을 꿇고 진수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할아버지가 기억을 다 찾았어. 와, 정말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진수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만수는 잠깐 순자를 바라본 후 말했어요. 진수야,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부탁할 게 있는데. 부탁이요? 순자가 궁금해했어요. 할머니, 저와 가족이 되어 주시겠어요? 만수의 진심 어린 제안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가족이요? 순자가 어리둥절해했어요. 네. 저는 혼자 너무 오래 살았어요. 할머니도 외로우시잖아요. 서로 의지하며 살면 어떨까요? 만수의 눈에서 간절함이 보였어요. 백구가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로 와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미경은 이 모든 상황에 당황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할아버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할머니. 우리는 이미 가족이잖아요. 만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진수가 박수를 쳤어요. 와, 그럼 정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집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만수를 찾으러 온 청송정 직원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직원들이 달려와 만수를 붙잡았어요. 정말 걱정했습니다. 만수는 직원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모두 걱정 끼쳤네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정말 소중한 가족을 찾았어요. 그리고 순자와 진수, 그리고 백구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이분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청송정 직원들이 만수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정말 만수가 떠나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사장님, 그동안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빨리 서울로 돌아가셔야죠. 청송정의 매니저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밀린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만수는 직원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여러분, 우선 앉아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순자에게 할머니, 차라도 한 잔 대접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놓지도 못했죠.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실에서 만수는 직원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집에서 정말 소중한 걸 배웠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 말이에요. 사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매니저가 당황해했어요.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만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평생 찾던 게 이거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수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만수의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그런데 왜 혼자 사셨어요? 진수야, 할아버지는 일만 알고 살았거든. 정작 중요한 건 몰랐어. 만수가 진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매니저가 급한 듯 말했어요. 사장님, 하지만 청송정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직원들도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고, 청송정은 계속 운영할 거예요. 하지만 방식을 바꿀 생각이에요. 만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곳에서 배운 따뜻함을 청송정에서도 나누고 싶어요. 그때 순자가 차를 가져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만수가 그런 순자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할머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수가 순자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백구도 따라왔죠. 할아버지.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이제 정말 가시는 거죠? 할머니,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진심이었어요. 만수가 순자의 두 손을 잡았어요. 저와 정말 가족이 되어 주시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저는 그냥. 순자가 자신감 없게 말했어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따뜻함이 더 소중해요. 만수의 말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저 같은 늙은이와 함께 살고 싶으시다고요? 네, 할머니. 그리고 백구도 진수도 모두 제 가족이에요. 만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백구가 두 사람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마치 드디어 라고 말하는 같았죠. 거실에서는 미경이 청송정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사장님이 그렇게 성공하신 분이에요? 네, 청송정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에요. 사장님은 한식계의 거장으로 불리시거든요. 매니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미경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마당에서 돌아온 만수와 순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만수가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이분이 제 새로운 가족인 순자 할머니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진수, 이 녀석이 백구예요. 직원들은 놀랐지만 만수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고 박수를 쳤어요.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진수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와, 정말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만수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진수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만수가 진수를 안아주었어요. 미경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소리에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미경아, 괜찮아. 네가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야? 순자가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만수가 미경에게도 말했어요. 미경 씨, 저도 이해해요.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모두 진짜 가족으로 지내요. 그날 오후 만수는 청송정 직원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일주일에 3일은 청송정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순자와 함께 보내기로 했죠. 그리고 청송정에서 할머니표 건강식 메뉴를 새로 만들 거예요. 만수가 순자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약초 요리법으로요. 어머나, 제가 뭘 안다고. 순자가 겸손해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한 달 후 모든 게 자리를 잡았어요. 만수는 약속대로 청송정과 순자의 집을 오가며 살았고 순자의 무릎도 많이 좋아졌어요. 진수는 만수를 진짜 할아버지처럼 따랐고 미경이도 편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만수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죠.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어느 날 순자와 만수는 마당에 있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순자가 만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할머니.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이에요. 만수도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백구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제가 잘 이어드렸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진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새 식구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우리 가족 정말 최고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72년과 75년을 살아온 두 사람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백구가 이어준 이 인연만큼은 영원할 것 같아요. 때로는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걸 이 세 식구가 보여주었거든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백구가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